귀로 듣는 괴담. 기기괴괴. 산장. 등산화 밑이 무너지며 중심이 앞으로 쏠렸다. 우진은 배를 댄 채로 비탈을 따라 미끄러졌다. 끈적끈적하고 더러운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비어있던 위장으로부터 쓴물이 올라왔다. 벌써 3시간째 길을 잃고 배회 중이었다. 방향 감각은 상실됐고 어디쯤 와 있는지도 구분이 안 갔다. 취준생인 우진은 번번이 떨어지는 서류 면접에 지쳐서 머리도 식힐 겸 산을 찾았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도 없고 조용해서 마음은 이내 안정을 찾았다.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2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어찌나 기세가 강한지 누군가 호수를 대고 뿌려대는 것 같았다. 어깨에 맨 배낭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바닥은 늪처럼 푹푹 꺼졌다. 우진은 중반까지는 정해진 코스대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빗물에 시야가 가려지자 종잡을 수 없어졌다. 본래 등산객이 많지 않은 산인지라 제대로 길이 닦여있지 않은 곳 투성이었다. 물에 젖은 휴대폰은 아까부터 반응이 없었다. 설마 이대로 고립되는 건가? 우진은 조금 전까지 헤쳐나가보려고 길을 쓰던 덤불을 우회해서 반대쪽으로 돌아갔다. 계획이나 의도는 없었다. 단지 그쪽 땅이 비교적 오르기 쉬울 거라고 여겨서였다. 너도밤나무 한 그루가 기이하게 꺾인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그냥 지나치려던 우진이 순간 움찔했다. 자세히 보니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이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두꺼운 점퍼 속으로 양손을 찔러 넣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우진의 말에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이야, 반갑수다. 설마 등산객이 있을 줄이야? 보아하니 같은 처지 같네요. 지랄 맞은 비. 얘보다 멀쩡했는데 말이지. 그러게요. 문득 아주 오래전에 인수봉 오아시스에서 사고를 당한 대학생들이 떠올랐다. 자일에 매달린 채로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가던 젊은 피들. 그때도 기상이 변덕을 부렸더랬다. 화창한 봄에 그런 폭우가 올지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으차! 남자가 손에 쥐고 있던 아이스톨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섰다. 얼굴 혈색이 거무스름한 게 좋지 않아 보였지만 눈동자만은 이상한 열띠으로 번들거렸다. 어쨌거나 우진은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다. 남자 역시 조난자지만 둘이라는 사실은 혼자와는 차원이 달랐다. 아, 이제 어떡하죠? 산장에 들어가야지. 이대로는 골로 가기 십상이야. 저 위에 산장이 있어. 다행이네요. 근데 이렇게 비가 쏟아져서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걱정하지 마. 남자가 자기만 따라오라는 투로 앞장을 섰다. 어서 가지. 해가 지면 끝장이야. 우진은 남자의 뒤를 따르며 질문을 던졌다. 다른 일행은 없으세요? 혼자 오신 건가요? 잘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죽진 않을 거야. 산사나이거든. 알아들어? 에? 아, 네. 무시를 받은 우진은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싸워봤자 좋을 것도 없고 남자 덕에 산장으로 갈 수 있었으니 말이다. 얼마나 걸었을까? 옷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며 등허리를 압박해왔다. 다리는 사고 후에 재활 훈련에 들어가는 사람처럼 후들거렸는데 어느 순간 뚝 부러져도 이상할 게 없었다. 남자는 왜소한 몸치곤 기이할 정도로 힘이 펄펄 났다. 작은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그는 지치지도 않고 걸었다. 우진은 남자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필사적으로 그를 쫓았다. 춥다. 너무 추워. 성냥불을 켜서 다리에 불을 붙이는 상상을 해보던 우진은 몸이 흔들리는 느낌에 정신을 차렸다. 어이 청년, 뭐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깜빡 정신줄을 놓아버렸던 모양이다. 남자의 손이 우진의 어깨를 쉴 새 없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벌써 그러면 어떡해? 갈 길이 멀어. 쓰러지면 죽는 거야. 너무 추워요. 허기도 문제였다. 아까까지는 참을 만한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날카로운 바늘이 내장을 찌르고 긁고 뒤집는 것 같았다. 우진은 배낭 안에 넣어뒀던 초코바를 꺼내 허겁지겁 봉지를 깠다. 그대로 입에 털어 넣으려던 우진은 뒤늦게 생각이 나서 반으로 갈랐다. 드세요. 남자의 눈이 찌푸려졌다. 그는 우진이 건넨 게 초콜릿바가 아니라 똥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퉁명스레 내뱉었다. 난 됐어. 안 드세요? 안 먹어도 돼. 왜 저렇게까지 기분이 나쁜 건가 싶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나눠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으니까. 우진은 초코바를 해치우고도 아쉬워서 거봉지를 핥았다. 순간 의문이 들었다. 근데 이 남자는 왜 그런 곳에 앉아있던 거지? 처음에는 비를 피하고 있던 거라 생각했지만 딱히 도움이 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뭐 그래도 천만 다행이지. 내가 가던 길에 버티고 있어줘서. 잠깐, 버티고 있었다?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에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나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그쪽으로 올지는 또 어떻게 알고. 그래, 비가 쏟아지니 당황해서 나무 밑을 찾아 들어간 거고,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거겠지. 주변은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휴대폰이 맛이 가서 알아볼 순 없지만 9시는 넘었을 거라 생각됐다. 아니, 실은 7시쯤 됐을 것이다. 산에선 해가 일찍 지니까. 좌우간 남자를 따라 산장을 찾아 나선 지 더럽게도 오래된 셈이다. 감각이 없는 다리는 걷는다는 느낌이 없었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머리만 김우진이라는 물체의 꼭대기에 살짝 올려놓아진 것 같았다. 비틀어짜면 물이 얼마나 나올까? 곧 한계가 오리란 걸 알 수 있었다. 이대로 가면 얼마 안 있어 쓰러질 것이다. 뭐해? 우진이 안 오고 멈춰서 있자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다. 정말 아는 거 맞아요? 뭐? 자꾸 겉도는 기분이라 그래요. 저 나무 아까도 본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처음 오는 길인데. 남자의 시선이 우진의 어깨 너머로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고정됐다. 저 아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거라고. 서두르지 않으면 얼어 죽을 거야. 다시 의문이 들었다. 저 남자는 왜 지치지 않는 거지? 자신은 이미 기운이 없다. 남자는? 그는 똑같았다. 그리고 빨간 오리털. 암만 산중이라고 해도 9월치고는 더운 복장 아닌가? 아이스2는 또 뭔데? 뭔가가 잘못됐다. 하지만 난해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얼른 움직이라니까. 표지판이 바뀌어서 좀 헤맨 것은 인정하지. 하지만 정말 다 왔다고. 바로 저기만 올라가면 돼. 남자가 손가락으로 비탈 위를 가리켰고 우진은 마지막으로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기어 올라갔다. 순간 강풍이 불었다. 우진은 그만 중심을 잃고 휘청였다. 바로 옆에 있었던 남자가 손을 뻗어줄 걸 기대했지만 그는 보고만 있었다. 그대로 뒤로 넘어갈 뻔한 우진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돌보리를 잡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우진은 남자 얼굴에 깃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우진이 추락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표정에 드러난 건 염려나 놀라움이 아닌 아쉬움이었다. 그래서 뭐가? 그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얼결에 튀어나온 생각은 끔찍했다. 산으로 유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온단 말인가. 오늘 같은 폭우에는 그냥 죽이면 그만이다. 증거도 남지 않을 것이고 사고사로 처리하는데 힘들 것도 없었다. 조금 전처럼. 그래, 그는 밀지 않았다고. 근데 왜 아쉬워하지? 그때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야. 다 왔네. 아, 살았어. 이제 됐다고. 바람이 목적지에 도착한 우진을 시기하는지 무섭게 성을 내기 시작했다.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귓속을 후벼팠고 빗물이 얼굴을 때려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우진은 얼굴을 연신 문지르며 실눈을 뜨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간발의 차이로 산장의 위치를 확인했다. 물론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산장이 분명했다. 자자, 어서 가자고. 가서 몸도 녹이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좋지? 우진은 멈칫거렸다. 산장의 방향은 그쪽이 아니었다. 남자는 지금 반대쪽으로 가자고 하고 있었다. 착각인가? 왜 저쪽으로 오라는 거지? 어이, 뭐해? 안 오고. 빨리 와. 아니, 어쩌면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 남자의 말대로 저곳에 산장이 있고 아까 본 건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본 걸지도. 하지만 몸의 모든 세포가 경고를 보내는 듯한 이 느낌은 무엇일까? 마음은 남자의 말대로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쉬고 싶다. 끝내고 싶다. 자고 싶다. 하지만 우진은 방향을 틀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져 죽을 것 같았지만 가까스로 기력을 쥐어짰다. 남자가 고함을 쳤다.
뭐 하는 겐가? 거기로 가면 안 돼. 이 길이 맞아요. 제가 저 위에서 맞아요. 봤다고요. 그리로 가면 죽는다고. 그 위는 산장이 아니야. 제발 이쪽이라고. 남자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건 자신이 미쳐서일까? 그러나 우진은 방향을 틀지 않았다. 그래, 신기루 같은 걸지도 모른다. 극도의 피로에서 오는 환영, 마음이 주는 이상현상. 정말 잘못된 건지도 모르지. 문이 보인다. 짙은 어둠 탓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대 위로 떠밀려진 마술사의 상자 같았다. 우진은 손을 뻗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는 놀랄 만큼 현실적이었다. 지옥의 문 따위가 아니다. 산장이었다. 우진은 안도와 흥분이 전신의 혈관을 타고 퍼져가는 걸 느꼈다. 아저씨! 찾았어요! 제가! 남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 선 채 우진을 노려보기만 했다. 아저씨? 그 기이한 대치가 두려워 우진은 저도 모르게 목을 움츠렸다. 남자는 대답 대신 발밑을 내려다봤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 문턱이 경계선처럼 놓여있었다. 자세히 보니 남자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초대받지 못한 마녀처럼 산장 밖의 공간에서만 으르렁댔다. 결국 우진은 그를 내버려 두고 난로에 불을 켰다. 젖은 옷을 벗고 비상용으로 준비된 식량을 먹으니 살 것 같았다. 다시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너무 피곤했다. 우진은 바닥에 모포를 깔고 지친 몸을 뉘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전등이 고장이 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였다.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난로의 불꽃만이 산장의 내부를 희미하게 밝혀주었다. 몰랐는데 산장에는 초상화가 많았다. 그것들이 어찌나 정교한지 꼭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표정 역시 생생했다. 그림 속의 인물들에게선 하나같이 시기와 부러움 따위의 감정이 깃들어 있었는데 어쩐지 으스스하게 여겨지는 건 이러한 사실적임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뭐지? 방금 초상화 속 표정이 변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우진은 깊은 늪속으로 빨려가듯 잠에 빠졌다. 눈을 뜨자 아침이었다. 다행히 죽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재만 남은 모닥불 위로 연기가 일었다. 우진은 짐을 싸고 산장을 나설 준비를 했다.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들르는 식당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전화도 하고. 나름대로 유용한 경험이었다. 생과사를 넘나들고 보니 진로 따위는 더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문을 열던 우진은 마침 올라오고 있던 산장지기와 마주쳤다. 자네 설마 여기서 밤을 새운 겐가? 아랫마을 내려갔다 갑자기 폭우가 와서 걱정했는데 내 집에 손님이 들었었군. 안 그래도 죽을 뻔했네요. 물은 좀 빠졌나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네. 나무 몇 개 부러진 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산장지기는 우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투로 덧붙였다. 그래도 용케 찾았군. 네? 몰랐나? 이 근처가 사고 다발 지역이야. 귀신이 붙었다나 뭐라나. 아니, 사람들이 산장을 코앞에 두고 꼭 뭐에 홀린 것처럼 다른 데 가서 죽어 자빠지는 거야. 저기 낭떠러지 말일세. 산장지기가 가리키는 곳을 보는 순간 우진은 오싹 소름이 끼쳤다. 간밤에 남자가 산장에 있다며 끌고 가려던 곳이었다. 그곳 언저리의 수풀엔 죽은 이를 기리는 듯한 의도에서인지 색색의 끈들이 동여매어져 있었다. 3년 전에 한 등산객이 폭설에 당하면서 사고가 이어졌지. 그 전까지는 멀쩡한 곳이었거든. 그 등산객 시체를 내가 발견했는데 허허벌판 하얀 눈밭에 빨간 잠바 입은 게 얼마나 섬뜩하던지. 꽁꽁 얼어가면서도 산장을 찾으려고 길을 쓴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 뒤부터 줄줄이 죽어나가는데 참나. 이러니 귀신 붙었단 말이 안 나오겠나? 재수가 없어서 원. 갑자기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주변에 있는 세계가 한꺼번에 암흑으로 감싸이고 모든 소리가 일시에 사라졌다. 그 와중에서 가느다란 사고만이 어지럽게 매몰돌았다. 안색을 살피는 남자가 우진의 어깨를 건드렸다. 자네 충격을 받은 것 같군. 괜찮나? 아, 괜찮습니다. 내가 커피라도 타주지. 들어오게. 사양할 거 없어. 어차피 자네 혼자 내려가는 건 무리야. 내 먹고 산 아래까지 안내해주겠네.
우진은 산장지기를 따라 안으로 들어서다가 그대로 졸도했다. 산장에는 초상화가 없었다. 어쩌녁 그가 봤던 초상화의 실체는 모두 창문이었던 것이다.